제가 빨리 말을 끝내겠습니다. 빨리 말을 끝내겠습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김민하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시간 전에 속보입니다. 미국발 전세계 글로벌 관세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간 전인 오후 2시 1분에 발표됐습니다. 참 웃을 일은 아닌데 말이죠. 처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10%의 세율이 적용됐고요. 15%로 올리겠다고 말은 했는데 그건 아직 서명은 안 했습니다. 이번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조치인데 70년대 때 있던 일입니다. 만든 법입니다. 환율 위기 때 무역 수지 불균형을 긴급하게 조정하기 위해 만든 법이고 무역 압박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미국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150일을 넘길 수 없는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그 5달 동안 뭐 다른 관세 매길 거 있나 찾고 있겠죠. 아무리 봐도 법률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관세로 검색해서 100년 전이나 50년 전 법을 찾아오는 걸로 보입니다. 이 조치로 인해서 미국은 괜찮을까요? 혹은 우리나라는 괜찮을까요? 그게 문제죠, 이제. 예, 미국도 안 괜찮고 우리도 안 괜찮죠. 예. 일단 이 10% 얘기는 네. 그러니까 웃기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10% 매길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날 10%가 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듯이 행정명령에다 서명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발효가 또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김장독에 김치를 넣어놓으면 이제 발효가 되는데 이 122조가 그나마 발효가 빨리 되는 거라서 지금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자기가 그냥 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의회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그 관세에 대한 권한이 이번에 의회에 있다고 이제 연방 대법원이 확인해 준 거잖아요. 근데 150일 내에 승인 받으면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150일이라는 기간 동안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 건데 근데 그 다음에 트루스 소셜에다가 아니야 15%로 할 거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15%는 뭐야? 이거는 이제 행정명령에 또 이거 따로 서명하고 음. 따로 발효해야 되는 거죠 이건 또.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할지 또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지 맘대로예요 다. 그리고 제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러면 15%로 다 따로 올렸다 치자. 그런 다음에 이 122조에 해당하는 이 150일의 연한을 새로 시작해야 되느냐. 이것도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게 그냥 안 가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연방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할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됐기 때문에 네. 기본적인 어떤 계획은 일단 세워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이 150일 기간을 이제 벌고 그 150일 이내에 뭘 하냐면 이게 이렇게 이 트럼프가 너무 맘대로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연방 대법원이 판단을 했으니 그럼 확실히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게 이제 이른바 슈퍼 301조입니다. 그 슈퍼 301조를 통해서 네. 불공정 무역이 있는 경우에 불공정한 어떤 그런 무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게 이제 최소 우리 나이 또래 정도부터만 기억하는 이름이죠. 슈퍼 301조. 그렇죠. 네. 네. 우리가 그때 많이 들었던 게 이제 뭐 5157 뭐 이런 거 하고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네. 농수산물 개방 및 이런저런 수입품 개방에 대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하던 시절에 제일 많이 꺼내던 게 슈퍼 301조 얘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왠지 모르지만 그때 들었던 병균 이름이 이제 5157 아무튼 간에 네. 그래갖고 이제 슈퍼 301조가 이제 무역법 301조인데 이거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뭐 불공정한 어떤 그런 무역 행위가 있었더라.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이거를 발동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50일 동안 열심히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제 네. 어떤 나라에서 어떤 불공정 무역 행위를 했을까. 근데 지금 트럼프는 무조건 있다고 할 거 아니에요. 불공정한 무역 행위가 있다 무조건. 중국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어디도 있고 무조건 있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웃긴 게 뭐냐면 슈퍼 301조는 미국 대 특정한 한 나라의 무역에 대해서 매길 수 있는 관세를 담고 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가 뭐가 불공정한지를 조사하는 기간을 거치라고 슈퍼 301조가 정하고 있죠. 그죠? 따라서 만약에 180여 개국에 다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은 온 미국의 공무원들이 다 들러붙어서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180개국은 아닐 거고 아마 네. 대표 선수들을 이제 우리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빠따를 칠 것인데 그렇습니다. 예, 거기 우리가 들어가겠죠 무조건. 우리 지난번에도 맞았는데 뭐 안 맞겠습니까? 그렇죠. 이 시범 케이스로 때리니까 무조건 이 네. 시범 케이스로 무슨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데를 때리는 게 아니고 일본이나 한국 이렇게 평소에 말 잘 들었던 애들을 때리잖아요 트럼프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범 케이스로 때릴 건데 근데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때릴 때
안 그래도 트럼프가 지금 기습을 당한 거지 않습니까? 대법원으로부터 트럼프의 세계에 관해서는 존 로버츠 이런 이제 그러한 약간 이 애매했던 사람들부터 내가 임명을 해준 이러한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한 두 명의 하여튼 그 한 명은 이제 뭐 자기 편 들어줬으니까 그 브렉 캐버너는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나머지 두 명의 근 수십 년 만에 그 임신 선택권까지 그렇죠. 뒤집어버린 놀랍도록 보수적인 대법원인데 그 대법원이 6대3으로 자기 등에 칼을 꽂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널드 그렇죠. 트럼프는. 기습을 당해가지고 열받는데 네. 그 열받는데 이 기습당한 걸 활용해가지고 트럼프 기습당했네. 자 그럼 우리도 그러면 한번 말 안 들어봐야지 이렇게 하면은 너무 괘씸하죠 이거. 그게 지금 유럽연합이 좀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눈치 보고 유럽연합이 가장 꿈틀꿈틀하고 있죠. 그렇죠. 이참에 소송 걸어서 본전 다 찾아와봐. 그렇죠. 왜냐하면 유럽연합은 평소에도 좀 불만이 있었어요. 네. 이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안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나토를 쥐고 흔드니까. 그렇죠. 트럼프가 더 이상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미국이 해주는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토 말씀하셨지만 나토 체제라는 게 어쨌든 간에 유럽의 일부 이제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이 공군력이 있기 때문에 뭐 항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로부터 공격당하면은 최악의 경우에 러시아로부터 공격당하면 미군이 뭐 지켜주는 게 당연히 있을 거 아니냐. 지겨워 죽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협정 맨날 푸틴이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했다고 새로운 뉴스가 계속 뜨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죠? 미국이 중재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화가 나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는 미국 고립주의, 미국 우선주의인데 지켜주겠냐? 안 지켜줄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러면은 유럽이 자체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럽 재무장인데 그 안보 문제를 봐도 그렇고 그 무역 문제는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무역 합의한 거 이거 자꾸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이거 우리 한번 바주카포 쏴줘? 무역 관련해서 유럽연합이 대응할 수 있는 조항 중에 이제 바주카포 조항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바주카포 쏴줘 이러고 있는데 마침 이게 나오니까 유럽은 한번 들이받아봐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일본이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경우에는 빠따를 10대 맞은 걸 100대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장 2달 뒤에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러 갑니다. 가서 가장 지금 한국과 일본이 걱정하는 건 대만의 무기 수출을 줄이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 겁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일본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태도냐면 자 우리 비록 대법원에 의해서 관세 협상한 게 이제 사실상 그때 관세 협상해갖고 우리한테 매긴 관세가 무효가 됐지만은 그때 우리 트럼프님이랑 우리가 협상한 거는 하겠다는 투자할게. 유효합니다. 우리 그거 부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부정하고 그러면 그럼 트럼프가 이걸 부정하면은 트럼프가 새로 협상할래? 10대 맞고 시작할래? 이렇게 되니까 반드시 그럴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지금 닥친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걱정할 거리들이 막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인 시스템이고 상식적인 상대면 대법원이 이렇게 이걸 날려버렸으니까는 이걸 기회로 해서 다시 협상하자고 해도 돼요. 그럼요. 그리고 더 유리한 국면에서 새로 협상합시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불확실성이 크고 워낙 이제 광인과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그 대미투자 특별법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예정대로 통과를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그냥 사고 실험을 해서 현대자동차가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 하나도 신경 안 쓰는 뭐 칠랄레 팔랄레 하는 존재라고 쳐요. 그러면은 이번에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다시 받아낼 수 있는 그들이 냈던 관세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절대 그럴 수 없다. 한국 기업들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법원이 뭐 관세 환급과 관련돼서는 지금 아무것도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네. 이건 별도 소송을 또 해야 되는데 그게 뭐 어떻게 될지 이건 뭐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 뭐 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결국은 대미투자 특별법이나 이런 거를 빨리 처리를 해가지고 요거를 또 준비를 더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봐봐 약속대로 우리 처리했어. 그러니까 뭐 새로운 뭐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야당은 또 저러고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또 고민스러운 거죠. 야당은 요즘 그나마 하던 트럼프의 소원을 들어줘라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바빠가지고. 그 트럼프 얘기 한 가지만 더 하면 뉴욕타임즈 편집부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하나 내놓은 다음에 전 세계 언론들이 이런 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10% 관세로 일률로 바뀐 다음에 그 전에 관세 협상했던 나라들이 더 내게 되었는가 덜 내게 되었는가 평균을 내보면 트럼프가 하던 말던 콧방귀 끼거나 성질냈던 나라들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중국 이런 나라들은 대폭 깎였습니다. 관세가. 최대한 협조한 나라 한국, 일본 똑같습니다. 만약에 15%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영국은 목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국은 시작하자마자 트럼프 나 알지? 그래갖고 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트럼프 알죠? 10%로 했는데 그렇습니다. 15%로 일률적으로 글로벌 관세라 그러면 그럼 망한 상황이 됩니다. 난 뭐지 그러면 이렇게 네, 됩니다. 우리 키어스터머 총리 안 그래도 요즘 인기 없습니다. 그렇죠. 잘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지도가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그래픽을 준비를 하진 못했는데 국제사회에 트럼프 말을 잘 들으면 손해를 본다라는 메시지를 과연 전 세계 경제 관료들이 못 느끼고 있겠느냐. 이번 대법원의 미국 대법원의 판결로 이거 한 가지만큼 분명하다는 겁니다. 저자가 불안정하고 저자의 이야기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우리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법은 별로 없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뉴욕 타임스가 이제 뉴스레터 보낸 걸 이제 챗 GPT한테 번역시켜 갖고 가끔씩 보는데 네. 영어를 못 하잖아요. 자, 최근에 이제 무슨 게임을 하는데 네. 우리 또 어린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예. 어린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영어 시험을 보는데 영어를 내가 자꾸 틀리더라고요. 초등 수준의 영어인데. 그러니까 뭐 저 관사나 뭐 전미사 쓰는 그런 거. I am이냐, I was냐, I'm going to냐. 뭐 그런 건데 예. I니까 M이지. 그거 눌렀는데 네. 잘보니까 뒤에 보니까 뭐 yesterday고 그러면 이제 시제를 맞춰야 되는데 I had not. 이거를 내가 시제를 안 보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를 못 하니까 챗 GPT한테 번역시켜서 봤는데 네. 오늘은 뉴스레터가 사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유럽 재무장 했잖아요. 네. 상당히 디테일한 얘기를 이제는 유럽에서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를 못 믿는다는 어떤 그러한 기류가 상당히 디테일한 영역에서의 어떤 대안적인 그런 논의까지 가는 정도까지 이제는 왔다. 그러니까는 대서양 동맹이라는 게 유럽과 미국의 동맹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2차 대전 이후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네. 그게 해체될 정도까지 트럼프가 만든 게 이 지금의 상황이라는 거죠. 이 관세와 그렇습니다. 관련된 이 것들이. 그러면 이 관세를 통해 가지고 무슨 이 미국이 큰 부를 얻어 가지고 지금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 됐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이 미국의 언론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이 그래프가 나와야 되잖아요. 관세를 통해 가지고 많이 벌어 가지고 미국의 부가 증가했다든지 그냥 수출과 수입의 어떤 경상수지 개선됐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악화됐으면 악화됐지. 네.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건 당연히 이제 이건 뭐 좋은 효과가 없는 것이고. 오늘 주식 미국만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트럼프의 관세 이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그래가지고 네. 이 미장도 안 좋고 그리고 여기다 더 플러스 돼가지고 더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가 뻥을 쳐놨거든요. 뭐요? 관세를 통해서 내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땡겼기 때문에 이 돈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토해내야 됩니다. 관세 낸 사람들한테. 네. 이거를 막 이제 돈을 막 뿌리고 네. 뭐 이름을 뭐 하여튼 관세 배당금 비슷하게 이제 그러니까 뿌리고 뭐 아랍에미리트처럼 굴려 그랬어요. 예, 뭐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물론 이제 개별적으로 슈퍼 301조로 다시 뭐 복구하겠다고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얘기가 이상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법원 판결 이후에 공화당 내에서도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우, 화장실 가서 웃었다. 예, 뭐 대놓고 웃은 녀석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트럼프랑 싸워서 말리기 전에 네. 대법원이 말려줘서 좋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니까. 용기는 없거든요 또.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계산해 보면 아무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니 말씀하신 대로 이 각국의 정상들도 그렇고 엘리트 관료들도 그렇고 누가 이거를 뭐 도움된다고 지금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철의 장막보다 훨씬 오래된 1, 2차 대전 전부터 생기려고 했던 그 연대를 1세계의 연대, 우리가 평생 1세계라고 불렀던 어떤 존재의 연대가 깨어지는 시점을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구경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이 주고받은 것들이 몹시 이제 눈에 크게 띄더라. 예. 그게 이제 뭐 기술로도 그렇고 산업으로도 그렇고 브릭스와의 연계를 더 끈끈이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심지어 우리는 중국에서 벗어날 필요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많은 발자국을 한꺼번에 좀 많이 이뤄낸 기분이 들었습니다. 뭐 시작이지만. 아까 이제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 오늘 언론이 좀 주목한 이 브라질과의 우리 룰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목한 키워드 2개거든요, 사실. 우주 항공 관련 협력.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좀 우리 입장. 기대해 볼 만한 거죠. 그쪽은 그쪽이 바라는 게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히토류거든요. 네. 물론 히토류라는 게 이제 뭐 이 많이 묻혀 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정제하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도 옛날에 이제 미국 이제 서구 언론에서 비교를 한 게 있는데 히토류를 이렇게 정제해 가지고 뽑아내는 거 그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문제는 환경오염과 이제 그 인건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죽여야 되고 그렇죠. 거기에 들어와서 일할 청년이 공급돼야 되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프랑스인지 어딘지 이제 그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하는 뭐 요런 데 보니까는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해놨어요. 근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하는 걸 봤는데 무슨 판자집 같은 데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나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히토리오가 그냥 묻혀 있다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지만 그래도 어쨌든 히토리오와 관련된 메시지는 뭡니까?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건 어떤 다변화의 어떤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광물인 거잖아요, 결국은. 근데 라틴 아메리카의 상당수 국가들은 우리 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마련해 가는 것이 이 미 중 사이에 계속 뭐 무슨 말만 하면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뭐 그거부터 시작하고 이 저쪽까지 다 그냥 미국이냐 중국 얘기만 하는데 여러 가지 다변화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찾고자 노력하는 어떤 그러한 맥락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칭찬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은 제국주의의 가해자가 되어본 적이 없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이게 이제 그 룰라 대통령과 브라질의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외교 파트너가 되었다는 장면의 근거가 되지 않았나 싶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짚어드렸던 거의 1번으로 룰라 대통령이 요구했던 칠레 전 대통령 누구셨더라?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을 유엔 사무총장으로 뽑아달라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향후에 유엔에 대한 영향력을 브라질이 더 높여갈 거야. 그리고 그걸 무기로 반트럼프 전선을 형성할 거야. 그러는데 도움을 받는데 한국은 아주 중요한 파트너가 될 거야.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였습니다. 얻어간 것 중에 꽤 큰 거거든요. 룰라 대통령한테는. 그 점에서도 이거 한국이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죠. 불행하게도 이제 관세는 뭐 50%, 뭐 10%로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원래 50% 맞으시다가 그렇죠. 브라질이 그래서 온 미국 동부의 커피값이 다 3배가 됐다가 네. 50%가 뭐냐? 50%가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민주당을 오래 지켜보고 있으면 그런 일이 좀 많이 있긴 하거든요. 당대표가 힘이 없다고 느껴지면 선거 전에 죽어라 흔들어요. 목을 조르고 자르려고 해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일을 별로 못 봤거든요. 아무리 다들 대표를 싫어하기로서니 심지어 이제 윤석열의 전성기에는 그 다선이었지만 뭘 한지 모르고 누군지 모르는 김기현 당대표가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뭐 약하다고 흔들고 이러는 당내 세력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곧 대통령이기도 했고. 근데 저는 이 정당의 역사에서 원내에서 가장 심하게 흔드는 당대표가 지금의 당대표인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 예. 오늘 심지어 그 박정원 의원이 CBS에 나와가지고 국민의힘 최고의 선거 전략은 장동혁이 사퇴하는 거다. 이거는 정말 민주당 개파 갈등이 거의 서로 총을 들고 있는 수준까지 갔을 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궁금합니다. 공천이 안 두렵나? 이 사람들은? 뭐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늦은 감이 있죠. 이제야 이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박정훈 의원 같은 소위 말하는 친한계들은 네. 친한계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전부터 이제 사퇴를 뭐 부르짖어 왔죠. 그리고 특히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된 이후에는 이제 대놓고 이제 뭐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너무 하니까 장도혁 대표 지금 장도혁 대표가 계속 국민의힘 사람들은 기대라고 해야 될까 미련을 가져왔던 거거든요. 장도혁 대표 전당대회에서 이긴 직후에 자 전당대회에서 선거운동 할 때는 윤어게인이었지만 이제 대표가 됐으니까 지방선거도 이겨야 되는데 좀 달라질 것이야. 저도 다 계획이 있다. 그렇죠. 예. 하루에 1도씩 좌클릭한데 예. 좀 지켜보자고. 어디 이제 지표 올라가가지고 또 윤어게인처럼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지표 올라가서 그렇게 한마디 한 거야. 좀 지켜보자고. 계속 본 거다. 그렇죠. 계속 이번까지 오늘까지만 하겠지. 네. 좀 이따 윤석열 면회를 갔어. 그러니까 윤석열 마지막으로 좀 그래도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윤석열 면회했으니까 이제 바뀌겠지. 지금 헤어지는 중일 거야. 네. 한참 기다렸는데 윤석열 계엄 1주년 됐는데 이젠 진짜 말할 거야. 근데 계엄 1주년에 뭐 갑자기 얘기도 안 하고 사라져.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장동혁은 안 변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2월까지만 기다려. 2월 달엔 변할 거야. 그러니까 2월이면 100일 남았는데 선거. 그렇죠. 근데 계엄 1주년 12월 3일이잖아요. 2달만 기다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월이 왜 2월이지? 그래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어쨌든 2월에는 윤석열 1심도 나온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1심 때는 장도혁이 변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얘기였고 그 2달 동안 뭘 할까? 한동훈 내보내고 뭐 이렇게 정리하겠지. 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될 때도 사실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말리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그래도 한동훈 내보내면 장동혁이 변하겠지. 이게 있었는데 그럼 되게 여러 번 믿어줬네요. 윤석열 1심이 나왔는데 야
나한테 아. 무죄 추정을 하자는 둥 무슨 뭐 이게 이재명과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둥 뭐 오히려 지금 뭐 전륜을 얘기하는 녀석들이 그런 녀석들과 절연을 해야 된다는 둥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드디어 이해가 된 거예요. 조갑재 대표의 말씀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100번을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100번을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귀염둥이가 맞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이 D-100일이라고 지방선거 전략이 뭐냐 물어보니까 윤석열 퀴즈를 자 정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을 이제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윤석열 퀴즈 정리 얘기가 장도혁 대표가 잘했으면 그 얘기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선거라는 게 지방선거의 성격이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고공전이 조금 어려운 선거입니다. 고공전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육상전을 지상전을 해야 되는 선거거든요. 투표율이 낮고 낮기도 하고 네. 주요 이슈가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이 지역을 발전시킨다 이런 게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예를 들면은 개발 공약이 있는 거냐. 네. 그리고 뭐 항상 그래서 개발 공약이 많이 난무를 하는데 보통 개발 공약이 있는 거냐 또는 어떤 우리 동네 어떤 인물이 나와가지고 뭘 하는 거냐 이런 게 굉장히 강한 선거예요. 항상 지방선거가. 공천을 총선보다 잘해야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인물론이 많이 먹히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은 내란 심판 이런 게 잘 안 먹히는 선거고. 그래서 야당이 이제 예를 들면은 정권 심판 이렇게 갈 수는 있는데 지방선거가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은 주로 맞붙는 구도가 여당은 민생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습니다. 보통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오늘 또 기사가 났네요. 3월까지 미루기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뭐야 이게 그러니까 내일 한다, 모레 한다, 일주일 있다 한다, 한 달 있다 한다, 뭐 2달 있다 한다. 예?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때립니다. 예. 엄마한테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엄마 공부 언제 할 거야? 내일 할게요. 15분 전에 나온 기사예요. 예.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예.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사실 네. 어제 의총에서 이 저륜을 가지고 그렇죠. 끝장을 볼 것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고성이 오고 갔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장도혁 대표가 이걸 안 받아주니까. 근데 어제 의총이 어떻게 됐냐면은 시작을 했는데 지금부터 당명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80분 동안 당명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 당명을 지선 전에 바꿀 것도 아니면서. 시간을 끌었군요. 네, 막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얘기했으면 이제는 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TK 통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침대총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TK 통합은 친한계의 작전은 뭐였냐면 이게 전륜 요구가 이 회색지대에서도 막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조용히 있자. 우리가 조용히 좀 사람들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잘 열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중간지대에 있던 구친윤까지도 다 나와가지고 장도혁 당신 절연 안 하고 말이야 이럴 거야. 우린 좀 가만히 있어보자. 근데 그게 아니고 무슨 TK 얘기가 나오니까는 TK 행정구역 통합 말이지 이러면서 따라가. TK가 말이야. TK가 발전하려면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이거 뭐지? 마지막에 가서야 이제 뭐 1시간도 안 남았는데 뭐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해봐 이러는데 이제 그때 가서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얘기해봐야 소용없죠. 마지막에 장도혁 대표가 나와가지고 얘기했대요. 너희들 내 입장문 더 읽어보긴 했냐? 내가 입장문에 다 이 지방선거란 말이지 우리 지지층하고 함께 치러야 되는데 단결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리고 여론조사를 봐라.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지지층의 70% 이상이 윤석열이 판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네. 너희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볼멘소리를 하는 건데 근데 아까 박정훈 의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박정훈 의원이 뉴스쇼 나와가지고 이제 한 얘기를 보면은 공천이 다 끝나면은 이제 뭐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를 내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건 뭘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죠? 그 공천 다 끝나면 이제 선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 그때 가서는 장동혁 측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쟁 앞두고 장수 교체하는 게 어딨냐 이럴 거 아닙니까? 모두가 하는 말이죠. 네, 더 세게 버티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맞다. 바빠서 네. 그러니까 본인들도 선거 치느라 바쁜데 어디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대표 욕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는 장도혁 체제로 치르는 거고 그러면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제 지방선거 망할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100% 망하거든요. 어떻게 가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장동혁 대표의 속인 거예요. 심지어 장동혁 대표보다 훨씬 비논리적인 인생을 살아온 걸로 보이는 그 전 당대표들도 선거 지면 물러나셨거든요. 이분은 무슨 보관이 있나? 안 물러나죠. 아까 무슨 보관이 있냐고. 네, 물러나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좋다. 그렇다면 나 숨지 않는다.
나 당당히 여러분의 그 요구에 대해서 수용을 어떻게 하냐 당원에게 묻겠다. 그래서 재신임을 당원한테 물어가지고 그건 전에도 한번 쓰신 스킬이죠. 예, 제 당원들이 하라고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뭐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 부정 황교안 선생도 지고 다음 날 물러났어요. 그거는 뭐 총선이었기 때문에 지선 이거 뭐 빙의하셔. 예, 당원들에게 묻겠다 이래가지고 뭐 간다든지. 근데 말도 안 되죠 기본적으로. 근데 장도혁 대표 어쨌든 계산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장도혁 대표가 당의 뿌리가 깊지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방선거의 공천이나 이런 거를 열심히 이정현 이 카키색 야상을 입은 이정현을 앞세워가지고 장동혁 표 공천을 계엄식으로 막 한 다음에 그것도 1980년대 이전 야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서 났지 그거를? 저 제오공화국에서나 보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막 해가지고 뿌리를 좀 단단하게 만들고 우리 편을 당협위원장 수준에서 쫙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파워를 가지고 이거 이겨내고 물러나를 이겨내고 총선까지 가가지고 총선 공천권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 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장동혁의 계산, 장동혁 대표의 계산, 제 생각에 모든 정권은 정권 말기 되면 대통령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뭘 생각하느냐? 야당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4년이 남았지만. 그렇죠. 그러면 그때 왜냐면 총선까지 난 갈 거니까 나 장동혁은 총선까지 갈 거니까. 총선은 2년 반이 네. 남았고요. 예. 그때 가서 야당을 한번 쳐다볼 것인데 그때 야당의 주류인 사람이 먹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법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이상하죠. 그때까지 남아 있을 수가 없다니까. 계속 이 윤어게인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좌선국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겁니다. 우정현. 뭐든지 간에 좌선국 우승이든지 뭐 하여튼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역사를 알면 더 재밌는 게 이정현 전 대표가 저런 옷을 입으시고 다니시는 이유는 분대장인 줄 알았는데 그냥 분대장은 아니시구나.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의 표심을 어르신들의 표심을 꼭 붙잡고 있는 마음은 군사 정권 시절의 발전상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표심을 50%로 잡아끌 수 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97년에 500만 표나 받았던 이인재 후보는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 머리 스타일이랑 똑같은 세팅이라고 했었어요. 대선 기간 내내. 박정희가 떠오르게 하고 군사정권 시절이 우리나라의 황금기였다고 자꾸 주장하고 다니면 그것만으로도 정치적으로 매력 포인트가 잡혔어요. 그걸 지금 2026년에 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장동혁의 우구는 주로 이런 사람들이고 이들과 함께 가는 중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당이에요. 국민의힘은 이제. 자,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하십니다. 저런 야당을 믿고 여당이 지금 저런 내전을 펼치고 있는 거다. 우리 지금 막 싸워도 된다. 쟤네 봐라 하면서 근거가 아주 없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 모양 이 꼴이다 보니까 여당이 지금 국민 유권자의 어떤 그러한 여론이나 이런 걸 덜 눈치 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언제나 어떤 정치든 간에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2020년에 LH 관련 비리 사태가 터진 뒤에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비리가 온 나라의 여론을 그러니까 온 나라의 여론이 돌아설 만큼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선거 8연승이 끝나게 된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연승을 한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또. 그렇죠. 누가 지지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렇죠. 모든 이 배가 한번 뒤집히는 게 순식간에 배가 뒤집히는 것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 180석 했어요. 민주당이. 네. 근데 윤석열한테 정권 내줬습니다. 그렇죠. 그 윤석열한테. 네. 언제나 언제나 이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던다고 언제나 방심하지 않는 이런 정치를 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게 끝으로 이제 요거 하나 여쭤보죠. 쿠팡과 관련해서 말이에요. 이분 누구시더라? 제이슨 스테덤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 분? 해럴드 로저스 대표. 네. 해럴드 로저스 대표가 워싱턴 DC에 가서 연방 하원 법사위에 비공개 증언을 하고 나왔고 이게 이제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나라 언론인들한테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다만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면 오늘 아침과 새벽에 타진되어 있던 기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삭제돼 있어요. 왠지는 잘 모르고요. 이제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대충 예측하고 있는 건 그거죠.
당장 한국과 관련해서 미국의 의회의 화두는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더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인데 쿠팡이 거기에 편승하고 있는 분위기 아니냐. 그렇다면 슈퍼 301조를 앞으로 한국에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놓는 으름장의 근거는 혹시 쿠팡의 로비가 된 건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언론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해롤든지 로저스인지 이 해롤드 해롤드잖아요. 로저스입니다. 네. 텐타클 최후의 날이라고 있어요. 재미있는 게임 매니악 맨션 2입니다. 네. 90년대 초에 나왔습니다. 최후의 어드벤처 게임 중에 하나인데 네. 거기 해롤드 나옵니다. 그 닮았어. 거기 그렇죠. 뭘로 나오냐면 미라로 나와. 이렇게 붕대 감고 있는 네. 미라로 나와. 걔가 스파게티로 이제 헤어스타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가결됐고요. 네. 해롤드. 그냥 아무튼간에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저는 쿠팡 예를 들면 쿠팡의 파워라는 게 미 네. 정가를 흔들 정도로 그 로비력이 엄청난 거냐? 아닙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쿠팡의 이 별것도 아닌 녀석들이 이 미국의 뭐 JD 벤스 이런 녀석들을 다 구워 삶아가지고 우리한테 뭐 어떤 아픈 뭐 이런 뭐 이 기습을 날리는 것이냐? 이전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트럼프가 대법원에서 이 불의의 일격을 브리타를 맞고 난 이 상황, 브리타. 예, 요거는 뒤집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는 트럼프가 쿠팡이 필요해질 수 있다. 그렇죠. 쿠팡이 트럼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이제 찾아내야 되잖아요. 아니, 좋은 추론인 게 저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통일교 때부터 이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 한국 분들 많았거든요. 아니 통일교가 돈이 많아봤자지 어떻게 대선 주자인 뉴트 깅그리치와 도널드 트럼프를 데려다가 축사를 쓰게 시키지? 저게 대체 얼마길래? 다르게 생각해야죠. 축사 이상으로 시킬 돈은 없는 거 아닐까? 쿠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이 쓸 수 있는 로비 자금만 가지고 흔들릴 수 있는 미국 의회라면 세상 모든 기업들이 다 미국 의회를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 쿠팡이 커봤자 얼마나 크다고? 기껏해야 5천만 이사는 우리나라 유통망 정도 잠식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주머니로 할 수 있는 일이 대단치 않다고 보는 게 자본주의에 맞는 계산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긴데. 근데 이제부터는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뭐가 불공정한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슈퍼 301조를 발동을 하려면은 이거 봐라. 이게 이렇게 이 무역이 아주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 심지어 미국 기업 쪼매난 쿠팡이가 있는데 그렇죠. 해럴드 로저스인지 이 자식이 가갖고 하는 게 있는데 말이야. 이게 가가지고 미국 사람 이자가 미국인인데 말이야. 한국인들이 이렇게 혼내는 자 영상 보시죠. 이래가지고 한국인들한테 혼내는 거 막 보여주면서 봐라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이 비관세 장벽 관련해서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만 있느냐? 다른 것도 있다. 이러면서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혼내고 있는 이혜민 의원은 구글 PM 출신이고 해럴드 로저스는 그냥 쿠팡 직원인데. 그래서 네. 요런 게 트럼프 입장에서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그런 부분은 분명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은 트럼프하고 합의를 우리가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를 계속해서 좀 피력해야 될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브레인을 꾸리고 있는 누군가 중에 몇 사람들이 쿠팡한테 뭐 맛있게 잘 얻어 잡순 분들이 쿠팡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미국 기업이래요. 라고 전달하는 것들 중에 트럼프의 마음에 드는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를 돈으로 살 만큼 충분한 돈은 없지만. 그렇죠. 그 장면이 중요합니다. 트럼프는. 장면이 나오는 게. 그 네. 지난번에 국회에서 혼나는 게 아주 좋은 장면이죠. 그런 장면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불공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쿠팡이 아주 괘씸하죠. 그러네. 쿠팡이 한국 사람들이 내는 돈 꼬박꼬박 벌어간 다음에 기껏 하는 일이 자, 트럼프 한국 공격하고 싶지. 우리를 무기로 써라.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이게 아주 나쁜 녀석들입니까 이게. 왜냐면 제가 아까 브리핑 때문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멕시코 최대 카르텔의 보스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 그 사람하고 트럼프가 무슨 관계라고 무슨 원한을 줬다고. 다만 트럼프의 의도에 맞아 들어갔죠. 캐리비안의 영향력을 좀 더 강화하고 싶은데 베네수엘라를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너네도 쳐들어갈 수 있어? 라는 말에 맞는 어떤 오브젝트가 필요했는데 그렇죠. 딱 저 엘멘초라는 보스가 보였어요. 저 엘멘초 대단한 사람이야. 아주 대단해. 뷰티풀. 내가 쳐들어갈 거야. 어딜? 멕시코를. 그러자면 그 카르텔 보스가 필요한 거예요. 쿠팡도 그렇게 쓰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엘멘초는 적어도 이제
트럼프랑 무슨 뭐 트럼프랑 뭘 짜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짜서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쿠팡은 우리 살려주세요 하고 미국 갔으니까. 그죠? 쿠팡은 뭐냐? 우리를 활용해서 한국을 혼내세요.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나쁜 녀석들이 있냐 이게. 예? 그렇습니다. 매국노들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과 1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쿠팡은 우리나라의 국군을 리버스로 걸고 지금 우리나라와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도 탈팡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탈팡하십시오. 팡팡. 탈팡 안 했, 룰루팡, 룰루핑, 룰루얍. 탈팡 안 했다고 했죠? 아니 탈팡은 태어날 때부터 했죠. 아 쿠팡에 가입한 적이 없다 그랬나? 가입한 적이 있는데 탈퇴했죠. 그 쇼핑은 안 해요? 주로 친중파예요? 알리에서만 사시나? 아니 그 네이버도 있고 뭐 다나와에서 이렇게 적당히 그 거의 G마켓 뭐 이게 나이대에 따라 그런 것 같아. 다 이렇게 우리 나이 때는 저 G마켓 옥션 네. 다 나와. 그렇죠. 쿠팡 아예 안 쓰셨어요? 그러다 쿠팡 걸리면 안 들어가고 일부러 안 누르고 쿠팡을 안 눌러. 쿠팡 기분 나빠서 그 전부터 안 눌렀어요. 제가 요새 그걸 한 달째 해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생필품을 늘 새벽 배송을 받다가 안 받기 시작했잖아요. 살짝 불편하잖아요. 한 달째 쿠팡의 팝업 광고가 저를 괴롭히잖아요. 박유진 PD가 설명해주고 있네요. 천사소녀 네티의 가사를 읊으셨다고? 뭔데 그게? 가사는 아니고 그의 이제 주문. 주문. 네. 그래서 한 달을 참았더니 슬슬 팝업이 안 나오기 시작하고, 예, 슬슬 모바일 광고가 안 뜨기 시작하고, 떠도 이제 안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한 달 걸립니다. 네. 그 중독을 끊는 길입니다, 그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스타일도 지금 중독을 끊었잖아요. 네. 아니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편한 스타일이었는데, 예, 지금 왁스 때문에 간지러워 죽겠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곧 빡빡이로 돌아간다. 그 왕년에 그 빡빡이 그 수줍게 인터뷰하고 그런 때로 이제 돌아갑니다. 그게 언젠데? 뭐 그것 옛날 유병재 씨랑 인터뷰하고 그런 때로 이제 돌아갑니다. 무역법 122조 나올 때예요, 그게. 김민하 평론가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